오늘 밤 무심코 취한 그 수면 자세가 숨기를 조용히 막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인생의 4분의 1입니다. 그 시간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몸을 망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수면 자세 5가지, 그리고 숨이 트이고 아침이 달라지는 바른 자세와 수면 루틴까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루틴을 책임지는 루틴 약사입니다. 코를 곤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더라니 이게 신호였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 대부분은 바로 무심코 이 자는 자세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똑같이 반복하는 그 자세, 그게 숨을 막고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 무호흡증, 말 그대로 자는 동안 숨이 멎는 병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숨이 막혀도 잠결에 깨지 않고 산소는 부족한데 심장은 밤새 쉬지 않고 과로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심장을 망가뜨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이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은 그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진단조차 안 받은 분들이 많아서 숨어있는 환자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수면 자세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똑바로 눕는 자세. 난 항상 똑바로 누워 자요.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편한 자세가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바로 누우면 혈랑, 목 안쪽의 살들, 연부 조직이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처지면서 기도, 숨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숨쉬는 통로가 좁아지고 막히고 결국엔 숨이 멈추는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기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잠을 자도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두통이 있어요. 옆에서 코 곤다고 난리인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 때문에 숨이 막히고 밤새 심장이 과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목 근육이 약해지고 기도는 더 쉽게 눌러지기 때문에 이 자세는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엎드려 자는 자세. 엎드려 자면 편하던데요. 왜 힘도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엎드려 자는 자세는 숨쉬기에도 불편하고 몸 전체에도 무리를 주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는 가슴과 배가 이불에 눌려서 숨을 들이마시는데 방해가 됩니다. 폐가 충분히 부풀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배 쪽에 있는 장기들도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산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목과 척추의 비틀림입니다. 엎드려 자면 숨을 쉬려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 자세 그대로 몇 시간을 자게 되면 목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뼈와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숨이 편하지도 않고 근육과 관절에 독이 되는 자세, 그게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높은 베개나 두꺼운 베개. 높은 베개를 써야 목이 시원하다 하시는 분 꼭 계시죠? 특히 뒷목이 뻐근한 날에 더 높고 딱딱한 베개를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게 오히려 숨기를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두껍게 받쳐지면 목이 꺾이듯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요. 이 자세는 기도를 좁게 만들어 숨쉬는 길 자체를 막게 됩니다. 결과는 뻔하죠. 산소가 부족해지고 잠이 자주 깨고 푹 잔 것 같지 않은 피로감이 계속 남습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증도 더 심해지고요. 아침에 머리가 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기 쉬워요. 게다가 높은 베개는 목뼈 정렬에도 좋지 않아서 경추 디스크, 어깨 결림, 편두통, 온갖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경추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도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베개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완전히 평평한 침대. 침대는 당연히 평평해야죠. 기울어져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평평
평평한 침대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을 대고 자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목, 가슴까지 수평이 되면 혀와 목 안쪽 살이 뒤로 처져서 숨기를 쉽게 막아버리거든요. 또 폐보다 위장이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위산이 역류하기도 쉽고 속이 쓰리거나 가래가 자주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침대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는 헤드 엘리베이션 방식을 많이 씁니다.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넓어지고 숨이 편해지고 수면 무호흡 증상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꼭 비싼 전동 침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새는 경사조절 베개나 상체만 받쳐주는 쿠션 이런 곳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잠들기 전에 술 한 잔, 자기 전에 소주 한 잔. 그게 뭐 어땠어요? 잠도 잘 오고 좋은데요. 나는 술 안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소주 한 잔의 습관이 숨을 막고 심장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엔 졸음이 몰려오게 만들지만 수면의 질 자체를 뚝 떨어뜨립니다. 특히 문제는 호흡 근육을 이완시켜 기도가 무너지기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알코올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코골이가 심해지고 무호흡 발생 횟수가 늘어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심장과 뇌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술 마신 날은 렘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얕은 잠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피곤하고 더 멍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노년층은 대사도 느리고 간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소량의 술도 오래 남아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수면 무호흡증 진단도 안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0분 중에 최대 6분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은 모른 채 수면을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든 사이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게 3가지 이상이라면 한 번쯤 꼭 병원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코를 심하게 곤다, 낮에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졸리다, 가족이나 주변에서 자는 동안 숨을 멈춘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혈압이 높거나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 나이가 50세 이상이다, 남성이다, 목둘레가 굵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을 방문하여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자야 된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왼쪽 옆으로 누워서 자기. 가능하면 왼쪽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혀와 목젖이 뒤로 처지는 걸 막아주고 기도가 넓게 열리게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위산 역류 예방입니다. 위가 식도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가래가 넘어오는 증상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심장질환이 있거나 속이 자주 불편한 분, 자고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마른 분들은 꼭 왼쪽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야 돼요. 2번째, 상체를 살짝 올려서 자기. 평평한 침대는 노년층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상체를 30도 정도만 올려주면 숨쉬는 길이 훨씬 열리고 코골이와 무호흡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전동 침대로 조절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아니면 경사형 베개나 상체만 올려주는 쿠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 베개 아래에 타월을 집어넣어서 상체만 살짝 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맞춤형 경사조절 침대도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의료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3번째, 낮고 단단한 베개를 쓰기. 베개는 높이보다 각도 그리고 지지력이 중요합니다. 너무 푹 꺼지거나 너무 높아서 목이 꺾이는 베개는 기도를 누르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높이는 6에서 8cm 내외로 목뼈 곡선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단단한 재질의 베개예요. 경추 전용 베개나 의료용 메모리폼 베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편한 느낌보다 정렬이 잘 되는 느낌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술 마신 날에는 특히 반드시 옆으로 주무셔야 됩니다. 음주 후에는 기도 근육이 쉽게 이완되기 때문에 무호흡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술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술을 드시고 주무실 때는 절대 등을 대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왼쪽 옆으로 누워서 가능하면 상체 경사도 함께 올려주는 게 훨씬 심장과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자는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피곤함도 줄고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약국에서도 많이 자주 들어요. 기억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숨을 훔치는 게 아니라 수명을 훔쳐갑니다. 오늘 밤 주무시는 자세 꼭 점검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봐주세요. 작은 루틴 하나가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